어마무시하게 큰 흉포한 대형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소구경인 22 롱라이플 소총밖에 없다면 이걸 어쩌죠? 오늘은 이 상황을 해결한 기적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컷신 미코기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곰 이야기 3탄입니다. 자, 1탄과 2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왜 이 곰 이야기에 집착을 하냐면 과거에 산행 중에 제가 아메리칸 블랙베어를 진짜로 실제 조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꼈던 오싹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서워요. 사실 곰을 만난 곳이 곰 서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베어 스프레이도 호신용 총기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곰이 멀찍이 있다가 놀라서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는 저를 보고 쓱 보다가 돌아가긴 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제가 곰방어용 용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할 곰은 미국 본토의 흑곰은 아니고요. 알래스카의 대형곰인 그리즐리입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알래스카에 낚시와 사냥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냥 가이드 분을 잘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글리즐리나 그 흔하다는 코디액 베어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다행이죠. 사실 글리즐리는 소름 끼친다는 뜻의 영어 단어 grizzly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흉포한 성질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영역을 중요시하고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이 어떤 곰보다도 강해서이죠. 그래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는 공격성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캐나다의 발명가인 트로이 제이 허버터스라는 사람이 글리즐리에게 자신이 만든 베어 스프레이를 실험하려고 하다가 요단강을 건널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는 뜻이죠. 이후에 이 사람은 곰방어용 갑옷 만들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군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유명해진 트로잔 방탄 갑옷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갑옷이 개발된 이후에 이 사람은 다시 이 갑옷을 입고 대곰 방어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즐리 우리의 갑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괴상하게 생긴 갑옷을 보고 그리즐리가 그만 오줌을 지리고 벌벌 떨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갑옷이었나 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리즐리 베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갑옷을 만들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자,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22구경 소총으로 그리즐리를 사살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래스카 사냥 가이드들은 곰방어용으로 대구경 볼트 액션 소총이나 아니면 대구경 리볼버 12게이지 샷건들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용기 있고 운 좋은 여성은 소구경인 22 롱라이플 탄환 한 발로 거대한 그리즐리를 쓰러뜨린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루거 1022가 22 롱라이플, 즉 22구경을 사용하는 소총입니다. 이 루거 1022는 한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발을 이렇게 장전을 하면 빠르게 여러 발을 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여성분은 단발씩 22구경 소총을 가지고 거대한 그리즐리를 쓰러뜨렸는데요. 저같이 겁이 많은 남자들은 곰방어용은 대구경 총기가 필요하니 어쩌니 떠들고 있는데 이 여성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쪽팔린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은 캐나다 엘버타 출신의 크리족인 벨라 트윈이란 여성으로 당시 63세였어요. 나이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신장은 고작 150cm밖에 안 되는 굉장히 단신인 여성이었습니다. 역시 이 아메리카 원주민답게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사냥꾼이었죠. 자, 그녀가 곰과 조우했던 상황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953년 5월 10일 캐나다 엘버타주 슬레이브 호수 남쪽 지점에서 벨라와 그의 파트너인 데이브 오건은 사냥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들은 숲속에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글리즐리 곰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들은 곰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 옆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곰은 이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게 되죠. 곰과의 거리가 약 30피트,
즉 한 9m 정도의 거리가 되자 벨라트윈은 그냥 곰을 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22구경 단발형 소총을 곰에게 사격을 했고 곰은 한 방에 절명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녀는 곰 두개골을 겨냥하고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벨라트윈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뛰어난 명사수이자 덫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동물의 행동이나 심리 그리고 해부학에도 정통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실 이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 그리고 두개골을 가진 거대한 그리즐리는 단순히 머리를 겨냥한다고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특히 정면에서 두개골을 사격을 한다면 공략이 매우 힘든 동물인데요. 곰의 머리 앞쪽의 두개골은 일단 매우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도탄이 굉장히 쉬운 각도로 생겼어요. 그리고 특히 곰의 뇌는 머리의 앞쪽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머리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탄환이 적중을 한다 하더라도 관통력이 적은 탄환이라면 쉽게 뇌에 도달할 수가 없죠. 특히 22구경 탄환은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곰의 머리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측면입니다. 곰의 두개골 측면의 뼈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곰이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곰의 측면으로 이동해서 뇌를 겨냥하고 사격을 한 것입니다. 역시 전문 사냥꾼답게 그녀는 곰이 쓰러지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22구경 탄환을 7발을 더 머리에 사격해서 확인 사살을 했는데 이것은 맹수 사냥꾼이라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죠. 자, 벨라트윈이 잡은 그리즐리 곰은 당시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큰 곰이었습니다. 당시 야외에서 무게를 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는 알 수가 없지만 무게가 약 1000파운드, 450kg 정도의 몸 길이는 10핏, 즉 3m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그런 큰 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물론 다음 해인 195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더 큰 그리즐리가 잡혀서 금방 깨졌습니다. 하지만 단발형인 22 롱라이플 소총 한 방으로 그리즐리를 잡은 사례는 영원히 깰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은 이미 곰을 절명시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게 움직였고 사격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운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곰이 저속으로 접근을 했지 돌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단거리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그리즐리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왔다면 그녀가 곰의 옆쪽으로 가서 조준 사격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녀나 그녀의 파트너에게 생존의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사실 곰방어는 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곰 서식지를 여행하실 때에는 꼭 베어 스프레이와 대구경 호신용 총기를 챙겨서 가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냥 겁쟁이로 삽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곰 사냥 그리고 곰방어 이야기는 저의 곰에 대한 PTSD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